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죠.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주말 보너스로 신권 입찰할 수 있는 물건 찾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경매 물건 중에서 신권 입찰이 이제 맞는 시기들이 있어요. 저희가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은 신권이라는 거는 감정가 100% 넘어서 이제 들어가는 물건이에요. 보통은 한 번 유찰이 된 20% 에서 30% 좀 가격을 깎아 주거든요. 그럼 그 가격대에서 이제 최저가로 들어가는데 신권이라는 거는 감정 시점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보통 감정 시점보다 지금 현재 시점의 가격이 인제 상승이 컸던 지역에서 요런 물건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런 물건을 그럼 어떻게 찾아요?"라고 해서 제가 어저께 경매 물건 검색을 하다가 물건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와 시세 가격 흐름이 인제 접목하는 약간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아니에요. 저희가 인제 구독션 사이트에서 제가 검색을 해 볼게요,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아니면 인제 다른 사이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인제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같은 방식으로 검색하시면은 돼요. 저희가 인제 물건 현황에서 신건이라고 클릭을 해요. 그리고 매각 기간을 저희가 신건에 있는 물건은 보통 매각되기 신건 진행되기 한 14일 전부터 물건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22 일부터 인제 7월 4 일까지로 일단 2주 동안의 기간을 두고서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물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인제 아파트로 일단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도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전국에 있는 물건을 매주마다 이렇게 물건을 확인하고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물건으로 해서 일단 검색을 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검색을 눌렀더니 몇 건이 나왔냐면요. 582 건의 아파트가 신건의 물건이 요 기간 안에 진행이 되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제 30 페이지까지 남아요. 그러면 582 건을 다 시세 조사와 물건 분석을 다 해야 되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기회 이걸 물건을 어떻게 매주 이렇게 찾아 가지고 다 하겠어요. 그쵸? 만약에 제가 전국에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렇고 내가 관심 있는 서울이라든가 뭐 경기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지방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물건의 수가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신건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매각일 14일 기간을 두고서 이렇게 시세 조사를 해 보면 되겠죠. 그중에서 들어간 물건과 아닌 물건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기간의 신권의 입찰 전략이라는 건요. 요거는 인제 법원 경매에서 이거 누구나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요 사이트예요. 여기서 해당한 어떤 사건을 찾아 가지고요. 감정 평가서를 저희가 찾아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감정 평가된 시점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가 2020년 6 월인데 2019년 1월 30일 날 감정 평가가 됐다 그러면은 이 물건의 가격은 어떨까요? 그 사이에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겠죠. 이런 물건들을 신권 입찰 전략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 언제 다 보냐고요? 그쵸. 번거롭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인제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모든 거를 다 다룰 수 없으면 시간을 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제 말씀드린 건 부동산 지인과 이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지인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약간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건데 기존에 있던 무료 사이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프리미엄에서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경매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신권 입찰 전략에 딱 쓸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제 보게 되면 시세보다 낮은 경매 물건이라는 거 있어요. 예. 시세보다 낮다 뭐예요? 지금 경매 물건이 그 사이에 가격이 상승한 물건. 그래서 검색을 해서 탑 10을 봤더니요. 이렇게 시흥시, 화성시, 김해시, 수원시 요렇게 양평군하고 그다음에 요게 단지랑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요 가격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매각이 신건 진행이 7월 2 일인데요. 감정가가 3억 9,300 이에요. 한 번도 유찰이 안 됐기 때문에 가격이 여기랑 똑같은 거 최저가와 감정가. 그다음에 경매 시세와 이제 시세의 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먼저 볼게요. 우선 실거래가를 보면요. 해당하는 물건에 거래된 가격이 5억 4천 대로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평균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5억 9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래된 것과 지금 매물의 호가가 차이가 크죠. 한 4천 이상 5천 4천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지인 시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기에도 너무 낮고 그렇다고 매물 호가를 기준으로 하기 낮으니까 나름대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인 시세라는 매매와 전세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해당하는 경매 물건의 감정가와 차이를 해서 차이가 난 금액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현재 가격은 5억 5천 정도로 보는데 지금 감정가는 3억 9,300 이란 얘기예요. 1억 5천이 차이가 난다. 그럼 이런 물건은 당연히 신건에 입찰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물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물건이 500건이 넘었잖아요. 500건 다 못 찾잖아요. 근데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사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저는 이제 부동산 지인 그 프리미엄 사이트 강의 들으면서 어떤 점이 좋았냐면 이게 가장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물건 찾아내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 물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화성시라든가 김해시라든가 요런 물건들이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예.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그리고 인제 여기 옆에서 보면은 지도를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요. 위에 있는 거 인제 1억 5천 이니까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가 어디예요? 백오 신도시예요. 백오 신도시가 요번에 지금 6.17 대책 때 어디가 올랐어요? 어디가 전부 다 그 뒤에 지역 구제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경기권이 다죠. 예. 여기 시흥도 들어가 있고 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이제 남동구하고 연수구예요. 남동구 연수구는 뭐예요? 투기과열지구로 됐죠. 네.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가격이 얼마만큼 상승했는지 눈에 보이죠. 그래서 요 해당하는 물건의 그래프를 보니까 인제 어제 제가 보여 드렸던 그 그래프예요. 지금 이 감정 시점이 언제예요? 얘가 아까 제가 보였던 감정 시점이 요 해당하는 물건이거든요. 2019년 1월 달에 감정이 된 물건인데요. 지금의 가격은 요 시점이에요. 요만큼의 가격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입찰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인제 경쟁이 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제 가격을 좀 이렇게 낮은 가격은 쓸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그래프 제가 지인 시세 뭐 이 그래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시흥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저께 M자만 기억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파란색, 초록색 선을 보고서 M자를 기억을 하죠. 저희가 2019년 1월 달에 감정 시점에서는 요 정도였어요. 가격의 변동이 크진 않았지만 요 시점에서 흐름은 지금 가격의 흐름은 약간 살짝 올라가는 그런 매매 지수를 보이고 있었고 그다음에 다시 빠졌죠. 이때 입주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지역들이 많이 매매 전세가 많이 빠진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요 시점에서 물건을 팔려고 했을 때 안 팔려 가지고 경매까지 넘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요 시점에서 전세가도 훅 빠지고 매매가도 약간 빠지는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여기 매가의 흐름이 크게 반등이 없었어요. 굉장히 적었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반등을 했냐 보면은 2020년 1월 정도 됐을 때 보이세요? 요 점으로 같이 오고 그다음에 가격이 매매 지수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많이. 전세보다 매매가의 이 상승이 컸죠. 요런 시장에서는 약간 제가 유동성 시장이 온다고 했잖아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인제 입주 물량이 요 시기에 많았죠. 그래서 가격이 요렇게 많이 조정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올해도 지금 입주 물량이 전혀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내년 이후에는 물량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요 지인 지수에 대한 요런 매매 지수 요것만 갖고 보여 드렸다면 그다음에는 모든 볼 것이 요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보면서 이 지역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입찰을 한다. 그럼 지금의 가격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경매로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해당 지역도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서 대출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생기죠. 그럼 전략이 되게 다양해질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요런 물건도 인제 법인들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개인도 들어갔을 거고 실거주로도 들어가겠죠. 만약에 3 명이 뭐 법인이나 개인이나 투자 목적이나 실거주 목적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가장 위인은 누구냐면 실거주 목적 들어간 사람이 낙찰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럼 요 지역에서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었다. 신권 입찰 전략을 써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 가격이지만 내가 경매로 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권리 분석이나 요런 것들을 해당하는 부분을 요 바로 올라가기 전 여기 1월 달에 올라가기 요 지수 요 전 가격으로 내가 만약에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괜찮겠죠. 예. 그래서 약간 요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시점이 올라가는 요 시점에서 꼭지를 잡은 게 아니라요. 매매 지수가 요 정도 시점에서 내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파는 시점도 조금 더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검토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인제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하고 내가 엑셀이나 데이터 흐름 요런 거를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와 연계해서 오늘 요렇게 신권 입찰 전략의 물건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게 다 아니에요. 물건이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권리 분석은 필수예요. 만약에 권리 분석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은 그런 대안이 있은 다음에 입찰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물건들은 시세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물건마다의 임차인 권리 분석하고 임차인 분석하고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인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 후에 입찰에 대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시세에 대한 가격에 내가 입찰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권리 분석 필수입니다. 요런 물건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돼요.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요. 신권 입찰 전략이라는 건요. 신권 전략은 내가 지금 현재 물건 시세보다 한 6 개월, 1년 전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들 이런 지역에 나오는 경매 물건을 뽑아 보시게 되면요. 요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물건을 신권에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요. 시세 흐름과 경매 기술을 이렇게 접목하시잖아요. 그럼 정말 수익이 보입니다. 이 수익은 제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경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누구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지역만 따라다니면 수월하게 살 수는 있지만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규제가 심한 시점에서는 나름대로의 전략적으로 가격이 인제 하락에 대한 부분도 혹시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인제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런 것과 감안해서 지금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과 뭐 이렇게 임차인 분석들 하자가 없는 것들을 찾아서 수익의 물건으로 한번 낙찰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출이 되게 중요해졌죠.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꼭 확인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한 휴일 보내세요.